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플 마니아입니다. 오늘은 팔라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팔라우가 이제 조그만한 나라입니다. 섬에 있는 나라인데 이 팔라우가 미국하고 긴밀한 연결이 좀 되어져 있어서 아무래도 좀 음모론 쪽으로 본다면은 미국이 팔라우를 먼저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 적용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음모론적인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일단은 리플사가 팔라우하고 파트너 맺은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MOU 협약을 맺어줘서 리플사가 팔라우에게 이제 CBDC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뉴스인데요. 이 리플사의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 팔라우에서 하는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가 1단계가 앞으로 1단계 앞으로 갔다. 1단계가 완료가 되었다라는 하는 뉴스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팔라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이걸 통해서 미국과 연결된, 또 그다음에 또 리플사하고 연결된 중요한 그런 목적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서 제가 방송을 좀 해보려고 하니까요. 음모론은 음모론 쪽으로 봐주시고 실제 팩트는 팩트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한번 살펴볼게요. 리플사하고 팔라우는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2021년 11월에 맺어졌죠. 그래서 요거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네, 그리고 2021년 9월에 부탄 정부와 CBDC 이제 운영을 위한 파트너십 체결했죠. 그래서 부탄은 나중에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요. 일단은 팔라우니까 2021년 11월 달에 팔라우와 파트너십을 맺게 되어졌고, 2023년 7월 두 달 전이죠. 이때 리플 CBDC 존 플랫폼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팔라우의 스테이블 코인이 쿨룩이라고 해요. 쿨룩. 그래서 XRP 레저, CBDC 플랫폼에서 XRP 레저에서 이제 팔라우 공무원들 대상으로 우선 발행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미 발행이 되어졌고요. 그래서 이 쿨룩은 팔라우의 스테이블 코인이라고도 불린다. 그러니까 이제 쿨룩하고 PSC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CBDC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팔라우가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죠. 이 이유에 대해서 이제 뒤로 가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요런 스테이블 코인 발행 때문에 리플사하고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8월 달에 보시면은 7월 달에 파트너십, 아니죠, 2021년에 파트너십을 맺었고, 그 다음에 이번 연도 7월 달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는데 바로 그 한 달 이후에 팔라우 상원의원에서 정부와 리플사 협력 스테이블 코인 파일럿 프로그램 감사를 촉구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감을 좀 나타낸 것 같은데요. 프로그램의 합법 여부, 합헌 여부, 보안성, 책임 소재, 이제 규제 감독 측면에서 우려를 갖고 있다. 그래서 또 만약 정부 기관의 재량에 따라 민간 협력 사업을 결정한다면 시장 질서를 흐릴 수 있다라고 이제 지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감사 촉구를 하게 됐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라고 했을 때 좀 많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 때문에 9월 달에 이제 연동 스테이블 코인, 정부 주도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PSC, 아까 PSC가 쿨룩이라고 했죠. 똑같은 이야기라고 했죠. 팔라우의 스테이블 코인 유통이 중단이 예고되어졌다,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1단계가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리플사하고 실제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정부가 강력히 주도하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팔라우에서 왜 이렇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팔라우가 이런 중앙은행이 없기 때문이죠. 미국 달러를 사용하는데 중앙은행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중앙은행에서 관리하게 되는 이런 내용, 규제 감독 측면, 그리고 보안성, 그다음에 책임 소재가 이제 정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앙은행이 없고 뭐가 있냐면은 미국의 헤드쿼터 뱅크로서 있는 하와이안 뱅크, 하와이 뱅크, 그다음에 퍼시픽 뱅크, 괌은행, 이렇게 괌뱅크 이렇게 있습니다. 요 세 가지만 이제 팔라우에서 은행이 있는 것 같아요. 팔라우가 이제 여러 가지 섬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은행을 한번 가기가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라우 대통령이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국민들의 편리함을 제공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뉴스 보면은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 구축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고, 또 암호화폐 거래소 구축과 함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그리고 또 이를 위한 기업 등록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와 있죠. 여기서 결국은 디지털 지갑을 통해 디지털 지갑까지 만드는 거예요. 디지털 지갑,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신원 인증까지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팔라우 시민들에게 은행에 갈 필요가 없는 자유를 제공할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금을 여기 보시면은 팔라우 시민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현금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은행이 너무 멀고 현금이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블록체인화해서 쉽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하여 현금을 유기적이게 움직일 수 있게 된다면은 이제 팔라우 시민들이 아주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팔라우 정부가 바로 블록체인 디지털 신원 인증 프로그램을 추진을 하게 되는데, 이제 크립틱 랩스와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이 크립틱 랩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여기 홈페이지에 딱 가보면은 팔라우와 크립틱 랩스와 세계 최초로 웹3 디지털 레지던트 아이디 카드를 런칭하게 됐다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이 크립틱 랩스라고 하는 곳은요, 자세히 보시면은 캘리포니아에서 헤드쿼터를 가지고 있고요. 미국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팔라우에서는 미국 기업들과 이제 이야기를 하며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죠. 이제 신원 인증 프로그램은 루트네임 서비스를 개발을 해서 NFT 형태의 아이디 카드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제 이야기가 되어져 있고요.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되죠? 여기 있습니다. 국경 간 결제,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리플사하고 파트너십을 맺은 거고요. 디지털 신원 인증은 크립틱 랩스하고 일을 하게 된 겁니다. 다 미국 기업들과 일을 하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특이하다. 아무래도 이 팔라우라는 나라가 미국하고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지만, 다른 회사하고도 충분히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다른 회사하고 일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미국 쪽하고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런 블록체인 신원 인증 프로그램이 또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기 천국을 만든다라고 하면서 너무 팔라우 의원들은 파급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법안은 서둘러 통과시켰으며 사기 및 부패, 범죄 악용을 고려한 충분한 실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외신들은 좀 조심해야 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은 중앙은행이 없고 팔라우 정부가 단도적으로서 막 나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 부작용에 대해서 잘 확인도 안 하게 됐고, 또 이런 악용에 대한 고려를 충분하지 않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좀 되게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지 이제 팔라우의 정부에서는 이제 강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디지털 신분증이 발급이 되어졌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탈릭, 이제 이더리움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이 이제 신원 인증을 받았고요. 이번 연도 1월 달에 받게 된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진행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여기 NFT가 이제 되어지면서 신분증이 나오게 됐고, 여기에서 다양한 거래, 그 다음에 나오죠. 배송 서비스, 계약 등 디지털 서명을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아이디로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이제 나와지게 됐죠. 이렇게 이런 준비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제 좀 신기한 게요. 여기에서 신원 증명 프로그램이 이미 BNB 보이시죠? 바이낸스 체인의 기반으로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XRP 레저를 통해서 하면 참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따로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이낸스 BNB 체인이라는 게 또 저는 또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일단은 돈에 관련된 스테이블 코인, 돈 이런 거에 관련된 거는 리플사의 XRP 레저를 활용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신원 인증 같은 것들은 미국 회사이지만 이제 BNB 기반으로서 이제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좀 불안하죠. 중국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가지고 불안하지만 뭐 바이낸스가 중국 기업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따로따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뭔가
다양한 체인들을 통해서 준비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이제 팔라우 정부는 미국하고 가깝기 때문에 미국 회사들을 통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준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 파일럿이 1단계가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200명 상인들이 참여를 하게 됐고, 실제로 이제 소매점으로부터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상품 구매하는 이제 이런 형식이 완료가 되어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하고 팔라우의 역사적 관계를 좀 보면은, 팔라우는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경제 원조를 받고 있는 만큼 친미 국가이나 미국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 자체는 별로 좋지 않은 편인데, 미국의 원조 정책을 동물원 정책이라고 부르며 팔라우인들 스스로 동물로 빗대기도 한다. 말 그대로 돈만 주고 기술이나 교육에 관한 부분은 전혀 지원해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경제적 지원을 어쨌거나 받고 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해라 마라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팔라우라는 나라가 이렇게 리플사하고 CBDC, 말 그대로 중앙은행이 없기 때문에 CBDC로 부르지 않고 스테이블 코인이나 부르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라는 것은 어떤 일종의 미국이 적용하기 전에 팔라우에서 테스트를 하기 위한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세계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한 뒤에 팔라우는 미국의 신탁 통치하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팔라우가 미국의 통치를 받게 됐고,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팔라우와 리플사와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해 보고 있고요.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테스트 과정에서 팔라우를 선택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신원 인증이나 그리고 이런 스테이블 코인 CBDC 관련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 미리 좀 적용을 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팔라우의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가 어떤 우려 속에서도 있었지만 계속 진행이 된다는 것은 그래도 리플사에게는 좋은 흐름인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팔라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